박병규입니다.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 네,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험 설계사고, 이제 최수영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사시고를 이제 다루시고 계신데, 이 영상을 왜 소비자나 다른 분들이 봐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우선 잠깐 앞에 좀 설명드리고, 영상을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 소비자가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냐라고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 다룰 건이 이제 대법원 판결 내 3심까지 나왔던 이제 장애 관련해서 건인데, 질병 사고나 상해 사고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소비자들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보험사는 일단 보험금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랑 이거 적재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소송 대부분의 약관 문구를 해석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해석을 하려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해석을 하고 입장 차이가 다르죠. 그래서 소비자들도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보험 내용을 알고 좀 가입을 하셔야, 혹시 이제 그 보험금 청구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름대로 대처를 물론 이제 소송에 이런 전문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예를 들면 10만 원을 가입을 하더라도 이게 20년 정도 보통 이제 납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내시는 보험료가 수천만 원에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뭐 지인이나 뭐 TM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가입하시다 보니까 보험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그냥 나는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다, 많이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보험 있으니까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사고가 나고 보험금 청구할 때는 이미 다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제 이게 그 1심, 2심, 3심까지 그 판사님들, 변호사님들하고도 다 같은 법률 전문가지만 서로 입장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가입을 하실 때 좀 이런 내용들 좀 알고 계시면은, 상식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면, 그리고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부분을 녹여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보장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그냥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분들은 이 영상을 왜 봐야 되냐. 보험 소송의 그 대부분이 말씀드렸던 약관 해석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약관 해석의 문제에서 많이 또 다뤄지는 문제가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중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서 소비자가 보험금을 못 받았다라는 걸로 걸어서 설명 위반을 걸게 되면은 상당 부분 또 소비자가 이길 수 있는 판결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보기에. 그래서 설계사분들은 자기가 파는 상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소비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 것들을 찍어서 올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애 관련해 가지고 3심까지 간 판결입니다. 제가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트럭 위에서 이제 이렇게 싣고 내리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운전자분이 트럭을 그냥 앞으로 나가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 사고가 났고 수술하고 막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머리가 손상되는 바람에 실어증이랑 인지기능 저하, 그러니까 실어증, 이렇게 말을 이제 평생 못하게 되셨어요. 그 하나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가, 이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일상생활 인간이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먹는 거, 그냥 대소변, 옷 입고 이런 거를 평생 동안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태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애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게 약관상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요 약관상 규정을 우선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 규정을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사고로 신체 부위에 그 장애가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높은 장애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규정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떨어져서 다쳤는데 팔 쪽에 다쳤다. 그 팔은 하나의 신체 부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체 부위를, 팔은 하나지만 이 관절이 이제 어깨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이렇게 손목 관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깨 관절의 장애가 10% 나고 팔꿈치 관절 장애가 20%가 났을 경우에 보험 약관상에는 팔꿈치 관절이 20% 높은 거 하나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내가 떨어져서 다쳤는데 팔 쪽에 장애가 10% 나고 다리 쪽에 장애가 20% 났다.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다르죠, 팔과 다리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10% 각각 30%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을
처음에 보험 가입하신 분이 청구를 했을 때 애초에는 새마을금고 공제에서 이거는 4급 장애에 해당한다 해서 400만 원만 지급을 한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해서 보험 가입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1장애가 되었을 때는 매달 15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받는 특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 2급 장애가 되었을 때는 매달 1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받는 게 있습니다. 합쳐서 5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받아야 되는, 해당될 수 있는 보험 내용을 이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1급 장애가 뭐냐? 여기서 이제 약과서 말 1급 장애는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요게 1급 장애이고요. 2급 장애,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사 주장은 이겁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다쳐가지고 중추신경에 주성기에 문제가 생겨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돼가지고 기본적 일상생활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체 부위를 하나로 보고 높은 장애 지급률만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게 보험사 주장이고, 그래서 그 1심에서는 그게 아니다,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하나가 있고 완전히 인지 저하 기능이 장애가 각각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각각의 장애 지급률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결론이 달라가지고, 결론은 제가 변호사한테 좀 설명을 할 건데, 1심에서 각각 장애를 해서 했는데 2심에서는 중추신경 장애 문제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저하가 와가지고 평생 간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게 동일한 신체 부위라고 이렇게 해석을 2심에서는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 거예요? 보험사 주장, 그리고 2심에서는 왜 이 주장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까요? 네. 질문이 좀 이상하나? 간단하게 할게요. 해주십시오. 뭐냐면 네. 보세요. 지금 이제 말하는 기능이 이상해요. 말하는 네, 기능이 이상해. 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이 이상한 데가 너 말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말이 이상한 것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말이 이상한 부분의 원인은 중추신경계에 뭐가 뇌가 이상한 거야. 다쳐서. 그런데 보이는 것은, 뇌가 이상한 것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말이 이상한 것만 보이지. 그러면 장애가, 보이는 장애는 뭐예요? 말이 이상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장애의 원인은 뇌 이상, 중추신경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항상 어떤 시각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내 눈에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는 결론을 내릴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보이는 것은 거긴데 그 원인은 뇌에 의해 가지고 말이 이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각 손실이 딱 있어. 나 이 사고로 맛이 이상해. 그래? 너 그 맛이 이상한 기능 장애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그 기능장애 원인이 너 다쳐서 그래. 뇌신경이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두 가지 견해가 나오죠, 바로. 뇌신경이 장애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기능이 장애일까요? 답은 둘 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것은 말하는 기능이 장애다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100%? 또 어떤 사람은 뇌가 다쳤으니까 뇌기능 장애로 봐야지. 두 개 다 일리가 있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두 개가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1심은 나는 보이는 대로 할게, 이런 부분이니까 장애를 두 개 줄 수 있죠. 하나는 너 근데 왜 말뿐만이 아니라 움직인 것도 이상하다? 너 기본 동작 이상하네. 너 기본 동작 혼자 못하니까 수시로 간호 받아야 되겠다. 이거 보이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도 이상하다. 장애가 두 개잖아요. 그리고 약관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 문구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해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 견해가 1심. 2심은 아니 수시로 이동한 거나 말하는 것 다 전부 다 뇌가 다쳐서 그런 거잖아. 중추신경계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두 개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 동일장애로 보겠다. 이런 견해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약관을 보는 기준이 있어요. 집에만 가면 집마다 가훈이 틀려, 가훈이. 기준이 틀리다고요. 대부분에서 뭐라 그랬냐? 보이는 대로 해라. 보이는 대로. 그럼 보이는 게 뭐예요? 보험약관 문구예요. 근데 문구에 말하는 기능이 장애가 있어 적혀 있는데 그것의 원인은 뇌가 다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뇌가 다쳐서 수시로 동작이 이상한 그거와 똑같이 평가해서 하나의 장애로 보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해라. 이게 대부분 판례라. 보이는 건 뭐다? 보험약관. 그런데 우리 시청자 선생님들이
보험 소비자도 있을 거고 보험 설계사님도 있을 테지만 보이는 문구도 해석이 틀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보는데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다 틀려요. 그래서 보험약관은 있는 그대로 보기가 말은 쉽지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보이는 대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있는 그대로 보이려고 하면 보이는 부분대로만 보면 돼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입니다. 사실은 말은 쉬운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언제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보고 계약을 체결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험 설계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보험약관을 잘 보시고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고 나면 그때 보험 소비자들은 보지, 보험약관이 무슨 바로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본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갑자기 이 방송을 보험계약자분들이 봤을 때 저 변호사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내가 사고도 안 당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험계약 설계 선생님들은 제 이 말을 알아먹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 사안은 아주 간단해요. 사안이 복잡하지. 뭐냐? 문구는 같은 뇌 이상으로 말하는 기능 이상하고 동작 이상해서 수시로 간병 좀 받아야 된다. 이 두 개를 하나로 안 보고 문구가 두 개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중추신경계 다쳐가지고 동작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그 원인은 똑같지만 그것은 문구가 별개로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별개로 봐야지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대부분 판결 요지. 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는 원인이 같다도 그게 문구로 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신체 부위가 말하는 기능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작이 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장애를 본다. 이 문구가 없으면 두 개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복잡하지만 간단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걸 더 들어가 버리면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 이론이 들어가요. 이론이. 그래서 이론이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가지 마라. 보험약관은요. 보험 이론이 들어가는 데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난망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보험 이론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문구대로만 들어가세요. 문구대로만. 그래서 이 건은 말하는 기능이 문구에 있냐 없냐 있다. 그러면 그 장애, 그 다음에 수시 동작 이상에 간호 받아야 돼. 있냐 없냐 있다. 따로 두 개 다 따로따로 각각 받아.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왜 그러면 그런 것을 이야기했냐. 제가 딱 한마디만 해볼게요. 보험약관은요 문구 상품이라니까요. 문구 상품이에요. 상품은 판 사람이 마음이죠. 판 사람 마음이죠. 문구를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문구를 만들어 놨으면 만든 대로 가면 되지. 거기다가 왜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까지를 이론까지를 동원하면서 이것과 이것은 같은 장애, 누가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보험 상품에 왜 의학적인 지식이 왜 나오죠? 전혀 나올 필요 없어요. 실은. 그런데 우리가 장애 부위를 하면서 거기까지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마라 해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는 기능도 중추신경계에서 그게 원인이 같은 원인이고 기본 동작도 움직임이 좀 어려우니까 간병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도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이 없는데 왜 들어갈까요? 저는 그게 더 오히려 궁금합니다.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이 사안은 복잡하지만 그 설명하는 내용과 결론은 아주 간단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사안이에요. 그래서 1심 손을 들어줬겠죠? 네. 2심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맞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을 제가 설명해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사안의 내용이 그렇게 정리되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고로 두 개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각각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높은 것만 적용을 할 것인지 관련된 사건이었고 1심, 2심 대법원 해서 케이스에서는 각각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우리 보험 지사장님 양해가 된다면 제가 금토일은 강의를 계속 하니까 혹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실 보험 설계사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따라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있으면은 그 강의 부분에 신청을 하실 분들은 또 제 개인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설계사분들 대상으로 수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하고 그다음에 실손 보험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판매하는 뭐 안보험이든 뭐 상해보험이든 관련된 보험 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논리를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걸 지금 이제 지금 한 2년 하셨나요? 네, 2년 넘었죠. 하셨고 그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니까 참석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쪽에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메일 보내셔가지고 그 수업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